다음에 연습 문제 6번, 자가진단 6번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리스트 변수, 2차원 리스트 변수가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각 열에서 총 판매량을 구해달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공백으로 쭉 문제를 풀어달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저희가 문제를 풀었던 유형과 되게 비슷하네요. 그래서 저는 일단 2차원 리스트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하도록 할게요. 복사를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A라고 2차원 리스트 변수를 정의를 하고 제가 프린트 A 0이라고 하면 어떻게 나타나죠? 0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 리스트 변수가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저희가 1이라고 하면은 두 번째 리스트 변수가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가 나타나죠. 만약에 3이라고 하면은 2라고 한다면 마지막 세 번째 리스트 변수가 나타납니다. 저희가 이렇게 세 개의 리스트 변수를 쭉 출력하니까 어떤 패턴이 보인다? 012 패턴이 보인다. 012 패턴은 어디서 많이 봤다? 펄문에서 많이 봤다. 그래서 펄이라고 하신 다음에 얘는 레인지라고 하시고 저희가 몇 번 반복하는 방법은 3번 반복하는 반복문을 작성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서 여기서 프린트라고 하신 다음에 A 대괄호 i라고 하시면 i 값은 어떻게 된다? 순차적으로 0, 1, 2 값이 가지기 때문에 제가 0부터 2까지 프린트문으로 출력했던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문제에서 뭐를 구해달라고 되어 있죠? 합산값을 구해달라고 되어 있네요. 저희가 여기다가 썸이라고 쳐주면 될 것 같아요. 썸이라고 쳐주시고 실행을 시켜주시면 각 행에 대한 합산값이 쭉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450, 590, 580 이런 식으로 순차적인 값들이 원하는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시가 좀 잘못됐네요. 어쨌든 여기다가 END 옵션에다가 공백을 넣어서 실행을 시켜주시면 출력 방향을 저희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을 시켜볼 수가 있겠죠. 문제를 풀어주셔도 될 것 같고요. 이게 첫 번째 풀이 방법이고요. 만약에 저희가 중첩 반복문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대로 캡처를 뜨도록 할게요. 이 뻘문 안에다가 저희가 다시 뻘문을 작성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쪽 반복문의 반복자 변수는 J라고 해볼 수가 있겠죠. J라고 하시고 range라고 하신 다음에 지금 열의 개수가 몇 개죠? 0, 1, 2, 3개죠. 그래서 3번 반복하는 안쪽 반복문을 작성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깥쪽 반복문은 지금 행위 개수가 3개이기 때문에 3이라고 되어 있고 안쪽 반복문은 열의 개수가 3개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3/3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프린트문을 작성을 하는데 이제 A 값에 접근을 할 때 AI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AI라고 하고 그냥 그대로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AI라고 하니까 지금 첫 번째 리스트 변수가 연속적으로 3번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두 번째도 연속적으로 3번 그 다음에 세 번째도 연속적으로 3번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첫 번째 값은 어떻게 되죠? 0번이고 두 번째 값은 1번이고 세 번째 값은 2번이잖아요. 자, 여기도 012 패턴 동일하게 나타나네요. 자, 그럼 이 두 번째 012 패턴은 어디서 만들 수 있다? 안쪽 반복문에 J값으로 적용을 해볼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I 대괄호 A 대괄호 I 그 다음에 이어서 대괄호 J라고 해주시면 이 안쪽 반복문에 대한 패턴을 만들어 볼 수 있다. 여기다가 저희가 대괄호 J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바깥쪽 첫 번째 반복에서는 012 이렇게 값이 찍히게 될 거고요. 두 번째 반복에서는 여기서 있는 012가
시키게 될 거예요. 마지막에서 정일리 이렇게 시키게 돼서 다음과 같이 쭉 100, 100, 200, 150 출력이 되고 다음 줄로 넘어가서 첫 번째부터 시작을 하면 180, 220, 190 다음에 여기 3개 있는 값 순서대로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값들을 어떻게 해달라? 합산을 해달라고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s라는 변수에다가 0을 초기화를 시켜주고 해당 값을 어떻게 하랍니까? s에다가 대괄호 i, 그 다음에 대괄호 j 라고 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플러스 는으로 더해낼 수 있다. 첫 번째 방법 때 s 값이 0으로 초기화가 됐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aij 값이 100, 200, 100, 200, 150으로 순회하기 때문에 3개의 값이 더해진 결과가 s라는 변수에 저장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프린트 s 값을 출력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린트 s 값을 출력을 하니까 어떻게 나타나죠? 각 행에 대한 덧셈 값을 구해낼 수 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마찬가지로 END 옵션을 공백으로 넣어주시고 실행을 시켜주시면 아까 동일한 결과를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었으니까 코드 작성란에다가 그대로 붙여놓도록 할게요. 붙여놓고 집주를 하니까 오답으로 처리가 되네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동일한 세 번째 값이 다르네. 문제 정답이 잘못됐네요. 이건 제가 나중에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15분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저희가 Q와 스택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와 스택. 왼쪽 강의 메뉴를 클릭을 해주시고 세 번째, 여기서 세 번째 강의잖아요. Q와 스택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와 스택은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이하거나 아니면 실습을 진행을 함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정처기를 따시는 분들이나 빅분기를 따시는 분들이 가끔씩 이제 Q와 스택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좀 간단하게 개념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스택은 last인, 마지막에 들어간 게 first. 먼저 나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값이 쌓일 때 이렇게 저희가 동전 쌓듯이 값이 쌓이는 형식을 가지게 됩니다. 주 연산으로는 push라는 연산, pop이라는 연산, 그 다음에 맨 위에 있는 데이터를 확인하는 연산, 이 세 가지 연산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택 데이터를 맨 위에다가 추가할 때 append 리스트 변수에서 append 함수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스택의 맨 위에 있는 데이터를 제거할 때는 pop 함수를 사용해서 구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저희가 실습을 통해서 스택을 간단하게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리스트 변수를 선언하고 이렇게 대괄호를 통해서 선언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5, 1, 3이라는 값을 순차적으로 저희가 스택에 쌓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스택에 쌓을 때는 이렇게 동전을 쌓듯이 이렇게 값을 쌓는다는 느낌으로 개념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A append라고 하시고 5라고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A append라고 하시고 1이라고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일 밑바닥에 5라는 값이 쌓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또 append 1을 했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1이라는 값이 쌓이게 될 거예요. 프린트 함수를 프린트 A라고 하시면
다음과 같이 5와 1이 이렇게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스택에서 데이터를 확인할 때는 맨 위에 있는 데이터를 확인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맨 위에 있는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A라고 하시고 대괄호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은 지금 5 다음으로 1이 쌓여 있으니까 1이라는 값이 출력되게 될 거예요. 출력을 해주시면 이렇게 1이라는 값이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저희가 다시 한번 어펜드 함수를 통해서 4라는 값을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4라는 값을 추가를 해서 출력을 해주시면 다음과 같이 5, 1, 4라는 값이 순차적으로 쌓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걸 그림으로 표현을 해드리면 5 위에 1이라는 값이 쌓이고 있고 그 다음에 4라는 값이 쌓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맨 마지막에 있는 값을 확인하면 뭐가 된다? 4라는 값이 출력이 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저희가 스택에서 값을 제거할 때는 무조건 마지막에 있는 값을 제거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스택에서 값을 팝 함수는 맨 위에 있는 값을 꺼낸다 라고 되어 있네요. 팝 함수를 사용해서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값을 마찬가지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현재 5, 1, 4라는 값이 쌓여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팝 함수를 만났기 때문에 4라는 값은 어떻게 되죠? 삭제가 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저희가 마지막에 있는 값을 확인을 하니까 무슨 값이 나타나죠? 1이라는 값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1이라는 값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출력을 해주시면 이렇게 1이라는 값이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a팝이라는 함수를 사용하고 다시 마지막에 있는 값을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5, 1, 4에서 첫 번째 팝에서는 4가 나가게 되고 두 번째 팝에서는 뭐가 나간다? 1이 빠지게 되니까 마이너스 1한 결과는 마지막에 있는 값을 확인을 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이 5라는 값이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택 같은 경우에 간단하게 조금 예시를 들으면은 값이 들어갈 때 방향이랑 값이 나올 때 방향이 동일하다 정도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값이 들어갈 때 이런 식으로 쌓이게 되고 값이 나갈 때도 이 순서대로 이렇게 빠져나가게 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택이 간단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어떨 때 스택을 사용할까요? 저희가 이제 저희가 이거 인터넷 브라우저라고 하는데 제가 맨 처음에 구글이라는 페이지에 접속을 하게 돼요. 구글이라는 페이지에 접속을 하고 제가 예를 들어 여기다가 연산자 파이썬 연산자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검색 결과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블로그 내용을 클릭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예를 들어 여기에 링크를 한번 더 타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스택으로 맨 처음에 구글이라는 사이트에 진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티스토리라는 블로그를 진입을 하게 됐죠. 만약에 저희가 여기에 어레이라는 티스토리 내용을 접속을 했다고 해봅시다. 자, 만약에 제가 여기서 뒤로 가기 한 번을 눌러요. 뒤로 가기 하면 어디로 가야 되죠? 해당 값을 꺼내야겠죠. 팝 함수를 꺼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값을 확인할 때 무조건 어떤 값을 해달라고 했었죠? 마지막 값을 확인을 해달라고 했었죠. 때문에 마지막에 있는 티스토리를 저희가 이렇게 뒤로 가기 기능을 구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만약에 다시 뒤로 가기 기능을 구현을 했다고 해볼게요. 뒤로 가기 버튼을 눌렀다고 해볼게요. 그럼 저희 현재 티스토리 안에 있는데 뒤로 가기를 딱 누르는 순간 스택에서 마지막에 있는 값이 이렇게 빠지게 되겠죠.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스택에 있는 마지막 값이 구글이기 때문에 현재 페이지는 구글로 보여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당 상황을 직접 구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A라는 변수를 선언을 하고, 리스트 변수를 선언을 하고, 제가 맨 처음에 구글을 접속을 했어요. 그래서 append 함수를 통해서 저희가 구글에 접속을 해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 링크, 구글에 접속을 했어요. 구글에서 막 검색을 해서 히스토리에 접속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append 함수를 통해서 히스토리 컴인가요? 어쨌든 이렇게 접속을 해볼 수가 있겠죠. 히스토리를 막 하다가 저희가 뭐 이제 뭐 연산자 같은 페이지에 또 들어갔어요. append 함수를 통해서 히스토리에 컴에 뭐 이제 뭐 5번째 연산자라는 내용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지금 저희가 스텝을 통해서 첫 번째 구글을 접속을 하게 되고 두 번째 이제 히스토리를 접속하고 그다음에 5번에 있는 연산자에 대한 내용을 참고를 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저희 현재 페이지를 확인할 때 어떻게 한다? 현재 페이지를 확인할 때는 프린트라고 하고 A 그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값 -1을 하면 마지막에 있는 값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확인을 하니까 어떻게 나타나죠? tstory.com.com에서 /5라고 나타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뒤로 가기 버튼을 눌렀어요.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면 어떤 동작을 한다? 지금 스택이 구글로 잡혀 있고 그 위에 지금 tstory가 잡혀 있죠. 다음에 여기 tstory 5번이 있어요. 뒤로 가기를 하면은 여기에 있는 값을 꺼내게 돼야 되겠죠. 꺼낸 다음에 저희가 여기 제일 마지막에 있는 값을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a 팝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a 팝이라고 하시고 그다음 프린트 a 빼기 1 a 빼기 1을 하고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실행을 시켜보니까 어떻게 되죠? 뒤로 가기를 한번 했으니까 제가 히스토리 사이트에 정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다시 또 뒤로 가기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죠? 이 해당 메커니즘을 동일하게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뒤로 가기에 사용했었던 메커니즘을 그대로 사용해서 실행을 시키면 어떻게 된다? 뒤로 가기를 한 번 더 했으니까 이번에는 구글로 저희가 이렇게 현재 구글이라는 사이트를 접속을 하고 있는 상황일 거예요. 만약에 저희가 다른 링크를 클릭을 했어요. 예를 들어 append라고 하시고 네이버로 할 거예요. 네이버에 접속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다시 한번 a 빼기 1을 하면은 뭐가 되죠? 현재 저희가 네이버를 접속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있는 값을 확인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네이버라는 값이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브라우저에서 뒤로 가기 버튼을 구현할 때 이런 식으로 스택으로 구현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스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엔 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맞아. 스택은 리포 마지막에 들어간 게 버스트 아웃 먼저 나온다. 그래서 예를 들어 5, 1, 3이라고 했을 때 마지막으로 3이라는 값이 들어갔잖아요. 3이라는 값이 마지막에 들어갔을 수 있고 저희가 만약에 값을 꺼낼 때는 first out 제일 먼저 들어간 게 아웃된다. 꺼내진다 라고 해서 before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요 함수들은 push, pop, 탑이라고 하기도 하고 픽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 정도 있다고만 개념을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대학교 시험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정처기에서도 되게 자주 출제되는 문제이니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Q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Q는 P4라고 되어 있어서 먼저 들어간 게 first out, 먼저 나간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주 연산자로는 되게 4가지 정도 있어요. 그래서 값을 넣을 때 inQ라고 하게 되고 값을 꺼낼 때는 dQ라고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스택하고 다른 게 값을 꺼낼 때 제일 앞쪽에 있는 값을 꺼내게 됩니다. 스택 같은 경우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값을 꺼냈잖아요. 네, 이제 값을 꺼낼 때 제일 앞에 있는 값을 꺼낼 때 스택 Q라고 하게 됩니다. 이제 데이터를 확인하는 함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제일 앞에 있는 값을 확인하는 함수와 맨 뒤에 있는 값을 확인하는 함수. 두 가지 존재한다. 이렇게 네 가지 함수 있다. 정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습으로 마찬가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A라는 리스트 변수를 선언하고 리스트를 선언을 하고 저희가 예를 들어 513이라는 값을 Q에다가 넣어보도록 할게요. 맨 처음에 5라는 값이 이렇게 들어가요. 5라는 값이 들어가서 5라는 값이 리스트 변수에 존재하겠죠. 그 다음에 저희가 다시 1이라는 값을 넣어요. 그러면 1이라는 값도 있고 3이라는 값을 또 이렇게 같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근데 값을 꺼낼 때는 first 먼저 들어간 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5라는 값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값을 꺼내면 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고 다시 한번 꺼내게 되면 3이라는 값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스택 같은 경우에는 값이 들어가는 방향과 나오는 방향이 동일했잖아요. 근데 Q 같은 경우에 들어가는 방향과 나오는 방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스트림 같은 형태의 데이터 구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예를 들어 상담을 해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저희가 맨 처음에 상담을 할 때 A 고객이 먼저 상담을 진행하겠죠. A 고객.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 동시에 전화가 올 거예요. 상담을 할 때는 한 곳에서만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 고객이 동시에 이렇게 전화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Q에는 세 명의 고객이 이렇게 대기열에 존재를 하겠죠. 대기열이라고 하는데 이 세 명의 고객이 이렇게 대기열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상황일 거예요. 그러면 상담원은 먼저 어떤 고객을 응대를 하겠죠. 제일 먼저 들어온 고객부터 응대를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응대를 한다, 상담을 진행했다. 상담을 할 때는 프린트라고 하고 제일 첫 번째 있는 값을 확인을 해서 A 고객을 먼저 응대를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상담이 종료가 되면 어떻게 되죠? 저희가 제일 A 고객을 상대했으니까 0번째 고객을 이렇게 빼내면 될 것 같아요. 0번째 고객을 빼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상담원이 다음 고객을 이제 상담을 진행을 해요. 그럼 동일하게 상담을 진행하게 되고 0번째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어떤 고객이죠? B에 해당하는 고객을 응대를 진행을 하게 되겠죠. 출력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B 고객이라고 출력이 될 거예요. B 고객. B 고객을 출력을 하게 되고 저희가 팝함수로 0번째에 있는 고객을 삭제했기 때문에 B 고객은 삭제가 되게 될 겁니다.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실행을 시키니까 B 고객이 이렇게 상담을 진행했고 B 고객을 삭제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들어오는 방향과 나가는 방향이 다를 때 Q라고 하게 되고 FIFO라고 저희가 사용을 한다. FIFO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네 가지 연산이 존재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Q와 스택에 대해서 이제 정처기를 따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빅분기 간단하게 이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전공을 하시거나 조금 컴퓨터 공학 쪽으로 조금 더 깊게 공부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나중에 이제 알고리즘 부분에서 BFS랑 DFS라는 걸 배우게 돼요. 이제 BFS랑 DFS를 배우게 될 때 깊이 우선으로 수배를 할 때는 Q를 사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스택을 사용하게 되고 만약에 넓이 우선으로
이게 탐색을 진행할 때는 Q를 사용해서 진행을 한다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Q와 스택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네 번째 튜플과 셋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튜플은 이제 리스트와 되게 동일해. 반복 가능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순서를 보장을 합니다. 리스트에서 저희가 동일한 값을 두 번 연달아서 작성을 할 수가 있잖아요. 튜플도 동일하게 중복을 허용해서 값을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튜플은 되게 특이하게 값을 변경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이제 리스트에다가 값을 저장하고 어펜드 함수를 통해서 아니면 팝 함수를 통해서 값을 삭제하거나 추가를 하게 되는데 튜플에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한번 직접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라는 변수에다가 튜플 변수에다가 한번 튜플을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A라고 하시고 소괄호 튜플 같은 경우에 이렇게 소괄호를 통해서 선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다음에 저희가 먼저 A 타입을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튜플이 뭔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행하니까 튜플이라고 자료형이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자, 저희가 리스트에서도 반복되는 숫자들을 어떻게 했죠? 쉼표로 구별해서 입력을 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 4, 7, 3, 4라는 값을 저희가 콤마로 구별해서 순차적으로 대입을 할 수 있다. 대입을 하신 다음에 A 값을 그대로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A 값을 그대로 출력을 하니까 7, 3, 4라는 값이 순차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튜플은 제가 이제 반복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반복 가능한 객체의 특징으로 어떤 것들이 있죠? 인덱스로 접근이 가능했죠. 그래서 한번 저희가 인덱스로 간단하게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두 번째 값에 접근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0, 1, 2이기 때문에 제가 A 대괄호 1이라고 해서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세 번째 값을 접근을 할 때는 저희가 세 번째 값의 인덱스 번호가 2이기 때문에 2라고 해서 이렇게 잘하는 값이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튜플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반복문을 통해서 range 3이라고 한 다음에 print A 대괄호 i라고 하시면은 7부터 3까지 순차적으로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튜플은 보통 이제 변경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자주 사용되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저희가 A append 4라고 한번 해볼게요. A append 4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컴파일 에러가 발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튜플이라는 자료 구조는 add라는 함수나 어떠한 함수도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가 설정했었던 값만 가지고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튜플에 대해서 나머지 이제 리스트에서 사용했었던 슬라이싱이라는 개념 아니면 더하기는 안 되겠구나. 인이라는 연산자 같은 것들 동일하게 동작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튜플은 소괄호를 통해서 선언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변경이 불가능하다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저희가 셋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셋.
셋은 순서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셋은 순서가 보장되지 않고, 그 다음에 셋은 변경이 가능해요. 나중에 이제 add라는 함수나 remove 함수를 통해서 값을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 셋은 중복이 불가능해요. 예를 들어 저희가 리스트 변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다시 3을 입력을 해도 동일하게 3을 동일하게 입력을 할 수가 있잖아요. 셋 같은 경우에 같은 값을 중복해서 저장을 할 수 없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셋을 선언할 때는 중괄호를 통해서 선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set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생성을 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그러면 저희가 직접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A라는 셋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A라는 셋을 만들어 보고 제가 뭐 513이라는 값을 반복해서 작성을 하도록 할게요. 513이라고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저희가 프린트 A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프린트 A를 하니까 어떻게 나타나죠? 저희가 분명히 513이라고 입력을 했는데 어떻게 출력이 되죠? 135라고 출력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우리가 셋을 사용할 때는 순서가 보장되지 않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저희가 1을 한번 더 추가로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1을 더 추가로 작성을 하신 다음에 실행을 시켜보시면 저희가 분명히 1이 두 번 들어갔는데 다음과 같이 1, 3, 5가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셋 같은 경우에 중복을 허용되지 않고 순서가 보장되지 않는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셋을 사용할까요? 저희가 셋을 사용하는 이유는 집합 연산을 할 때 셋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떠한 값에 대한 그런 집합이 있어요. A 집합은 짝수만 있고 B 집합은 짝수랑 뭐 1부터 10까지 있다고 해봅시다. 두 집합에서 합집합을 구하고 싶다든지 도집합을 구하고 싶다든지 차집합을 구하고 싶을 때 저희가 셋이라는 개념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가 한번 B라는 변수도 선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저희가 1, 3, 6이라는 값을 한번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134라고 할까요? 134라는 값을 한번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A 집합에 대해서 나타내게 되면은 A 집합에는 5만 존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B 집합을 나타내게 되면 1과 3이 교집합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고 4만 이렇게 B 집합에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럴 때 저희가 한번 교집합, 합집합, 차집합 등의 연산을 수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저희가 합집합에 대해서 수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합집합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달러 표시를 Shift를 누르신 상태에서 입력을 해주시면 합집합을 사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합집합을 하시고 실행을 시켜주시면 어떻게 나타나죠? A에 있는 집합 결과와 B에 있는 집합 결과가 합집합으로 묶여서 1, 3, 4, 5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모든 영역에 대해서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합집합. 자, 그러면 저희가 한번 교집합에 대해서도 수행을 해볼 수도 있겠죠. 교집합 같은 경우에 이렇게 AND 연산을 통해서 저희가 작성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벤 다이어그램을 확인을 했을 때 교집합은 어디에 해당하죠? 여기에 해당하죠. 1과 3이 있네요. 그래서 1과 3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확인을 했을 때 1과 3이 이렇게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과 3.
교집합을 했을 때 1과 3이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는 A 차집합 B를 해볼까요? A 차집합 B라고 하면 벤 다이어그램에서 이 교집합을 뺀 A 집합에 대해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A 차집합 B라고 하면은 5라는 값이 출력이 될 것 같아요. 실행을 시켜보시면 이렇게 5라는 값이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저희가 B차집합 A라고 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B차집합 A. B차집합 A라고 한다면 지금 이 해당 영역만 존재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4라는 값이 나타날 것 같아요. 4라는 값이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대칭 차집합을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대칭 차집합은 이 교집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거든요. 이 교집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해당 영역과 그 다음에 해당 영역. 그래서 5와 4라는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대칭 차집합을 사용할 때는 이렇게 Shift 6을 누르셔서 입력을 해주시면 저희가 대칭 차집합을 사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윗각세를 사용을 해주시면 대칭 차집합을 구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성을 해주시고 실행을 시켜보시면 교집합을 제외한 4와 5만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집합에 대한 연산을 할 때 셋을 사용해서 활용해서 구해낼 수 있다.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 100개의 디바이스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알람이 발생했냐 발생되지 않았냐를 구할 때 이렇게 집합 연산을 주로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기존에 발생됐던 알람과 그리고 새롭게 발생될 알람들을 차집합을 구해서 그러면 차집합을 구하면 새롭게 발생될 알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구해낼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집합 연산을 통해서 구해낼 수 있다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튜플에 대해서는 굳이 문제를 다루지 않고 셋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연습 문제 6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 6번 그리고 6번과 연습 문제 1번 같이 풀어보고 그 다음에 2번과 3번 각자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개의 셋을 준비가 되어 있고요. 2개의 셋을 저는 그대로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 A 집단과 있고 학생 B 집단이 있습니다. 지금 A 집단에는 이렇게 3명의 학생이 있고 B 집단도 이렇게 3명의 학생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영희라는 학생이 A 집단과 B 집단 둘 다 존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지금 문제에서 교집합을 구해달라고 되어 있네요. 교집합. 저희가 교집합을 구할 때 이제 원표시를 Shift를 누르셔서 작성을 해달라고 되어 있어요. 약간 제 연산자가 기억이 안 나시면은 밑에 조금 내리시다 보면 이렇게 연산자, 합집합에 대한 연산자, 교집합에 대한 연산자, 차집합에 대한 연산자, 대칭 차집합에 대한 연산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기호를 통해서 연산을 수행하셔도 되고 메서드를 통해서 연산을 수행하셔도 되지만 저는 이게 기호를 사용하는 게 좀 더 간단하니까 기호를 통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문제에서 교집합을 구해달라고 되어 있으니까 교집합은 뭐죠? AND라는 기호를 통해서 연산을 수행을 하네요. 저희는 수행을 할 때 프린트라고 하시고 스튜던트 A 집단하고 AND라는 기호를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번에 스튜던트
비집단에 대해서도 저희가 작성을 하고 2개의 집단에 대해서 교집합을 구해내면은 지금 박민수 학생도 같이 존재하는 박민수 학생과 이영희 학생 두 학생이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결과를 얻었으니까 코드 작성란에다가 붙여놓고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실행을 시키니까 동일한 결과를 얻었네요. 근데 이게 채점이 조금 난해해요. 왜냐면은 채점을 할 때 제가 동일한 문자일 때 정답으로 처리를 하는데 순서가 고정이 안 되니까 조금 채점 결과가 랜덤으로 정답으로 처리가 될 겁니다. 네. 랜덤으로 처리가 되네요, 역시. 여러 번 채점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연습문제 1번 풀어보았고요. 연습문제 2번과 3번 각자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